안녕하세요. 네, 연세대학교 이철원 교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여름방학 전에 마지막으로 찍고 여름방학 동안에 소위 휴지기를 좀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월달 새로 시작해가지고 신학기 맞아서 또 우리 이 한국 레저 컨설팅 연구소에 영상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레저와 레저 비즈니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께 이번 학기에도 또 즐겁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방학 동안에 몇 학교 특강을 갔는데 사실 이 유튜브 영상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실 신학기에 여러 가지로 분주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상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는 바로 이 코오롱 FNC, 옛날에 코오롱 스포츠죠. 이 코오롱 스포츠의 새로 어떤 브랜딩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제가 전자책 낸 데에서도 요 부분을 몇 번 설명했거든요. 근데 이 레저 브랜딩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진화하는지 많은 학생들이나 연구자들이 궁금해 하셔가지고 제가 책에서도 많은 부분을 설명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계속적으로 한 편 한 편 찍으면서 새롭게 아웃도어 브랜드가 어떻게 브랜딩이 확장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이 코오롱 FNC는 성공한 이유는 쉽게 설명하면은 소비자의 욕구, 소위 니즈를 충분히 공략했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몇 가지 성공 전략이 있는데 첫 번째로 이야기할 것은 바로 이 코로나 팬데믹을 적절하게 이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잘 이용하고 경영 전략을 제대로 짰습니다. 특히 코오롱 FNC가 주 타겟으로 잡은 게 바로 MZ세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MZ세대를 위한 소비자 전략이 성공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안타티카라고 하는 시그니처 헤비 다운 제품을 출시할 때 새롭게 캐릭터를 만들었다. 그래서 오스키라고 하는 펭귄 캐릭터를 만들었는데 이게 MZ세대들한테는 굉장히 어필할 수가 있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새롭게 캐릭터에 대해서 익숙한 세대라는 것이죠. 과거의 코오롱 스포츠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 나무를 표현하는, 나무를 표상하는 브랜딩으로 나갔는데 이제 세대가 좋아하는 그러한 브랜딩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 펭귄 캐릭터까지 적용했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리브랜딩이거든요. 이 리브랜딩에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고, 아울러서 사회적 책임,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CSR에서 또 한편으로 또 성공했다는 것이죠. 1988년부터 코오롱 스포츠가 남극 탐사를 지원했다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은데 이 남극 탐사를 지원하는 이미지와 메시지를 지금처럼 오스키 펭귄 캐릭터를 만들면서 동시에 홍보했는데 이게 또한 MZ세대들한테는 상당히 어필할 수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뉴트로 마케팅입니다. 요즘 핫한 마케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뉴트로 마케팅인데요. 이 뉴트로 마케팅은 말 그대로 옛것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는 마케팅이죠. 그래서 이 코오롱 스포츠, 코오롱 FNC가 하나의 상징적인 매장을 오픈한 데가 바로 쇼쇼 618이라는 것이죠. 청계산의 높이가 618m. 그래서 이제 쇼쇼 618이라고 하는데, 여기 가보면은 청계산 입구 쪽에서 상당히 상징적인 그러한 샵으로 있거든요. 근데 1층에 보면은 고객들이 직접 와서 공방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제품들을 직접 자기의 이니셜 같은 경우를 넣어서 만들어 볼 수도 있고, 또 2층에는 소위 유준열 카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카페에서 차도 한잔 마시고, 라떼가 맛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기회 되시면 한번, 거기서 라떼 드셔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레트로 마케팅을 했는데, 이게 이제 또한 종로에 있는 쇼쇼 상회에는 과거에 50년 동안의 코오롱 스포츠의 노하우를 다 전시할 수 있는 그러한 샵까지 갖게 되고 소비자들한테
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뭐 공방 체험, 뭐 재활용 제품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다 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바로 이 그 뉴트로 마케팅을 적절하게 이용해서 전 세대를 아우르는 그러한 마케팅이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얘기할 건 바로 광고를 기가 막히게 그 적용했다는 것이죠. 저도 상당히 좋았는데요. 이 배우 그 김혜자님의 이 그 코오롱 FNC 그 광고는 정말 신의 한 수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김혜자 배우님의 그 아이슬란드 그 여행에서 나오면서 이 코오롱 스포츠, 코오롱 FNC 제품의 그 브랜드 이미지가 접목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질적이면서도 좀 환상적 그 이미지를 줬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여건 되시면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잘 보실 수 있는데, 저는 이게 코오롱 FNC가 다양한 시도를 했다라는 하나의 증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소비자한테 상당히 어필을 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레저 브랜드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끊임없는 소비자들의 욕구를 공략하는 것, 그 다음에 사회적 가치, 소위 CSR을 꾸준히 노력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의적인 경영 전략을 짜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시대에 어떤 회사는 힘들었지만 또 어떤 회사는 상당히 잘 나가게 되는데, 그 잘 나간 회사가 바로 코오롱 FNC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시면 이 코오롱 FNC가 그 선보이는 제품들도 한번 보시고, 또 여건 되시면 쇼쇼 상회나 또는 쇼쇼 618 샵에 가서 직접 소비자로서의 여러 가지들을 체험하시면 아주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그 첫 시간에 코오롱 FC 그 레저 브랜드의 어떻게 보면 잘 나가는 미래라는 차원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고요. 네, 여러분들 오늘도 레저 브랜드에 대한 많은 공부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